그러니까 골든리치 하프로입니다. 2월 4일이고요. 연휴 잘 보내셨고 오늘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 증시가 4거래일 동안 폭등가를 보여줬습니다. 나스닥이 한 7% 정도 반등을 해줬었고 오늘 우리 한국 증시도 사뿐하게 2700선 이상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증시 시작합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장중에 제작을 하는, 어떻게 보게 되면 장중에 영상을 제작한다는 것은 오후장의 흐름까지 생각을 하면서 할 수 있죠. 예, 그런 방송이다, 그런 영상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단 제목으로 이빠 올선 랠리,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메타 리오프닝 이렇게 얘기를 적어놨는데, 일단 시장 흐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흐름을 조금 보고 나면 지금 이제 지수 같은 경우가 미국 증시부터 보고 올까요? 미국 증시는 뭐 아시겠지만은 4일 연속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다우 지수가 어느새 60일 이동 평균선이 왔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미국 증시는 요 34,500선이 상당히 길쭉한 흐름 쭉쭉쭉쭉 4 이상 상승해주는 흐름이 있고, 나스닥의 흐름도 되게 좋았습니다. 오늘 이제 14,500포인트를 지지했고 21선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흐름을 보였었고, 미국 둘째 날 올랐던 그 나스닥 반도체 지수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반도체 지수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테슬라 정도만 약간 주춤해요. 또 4만 대 정도의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차 리콜 이야기가 좀 있었죠.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들은 약간 주춤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유가는 지금 연일 상승 랠리를 보여준다는 것이 약간은 인프레 랠리에 부담을 조금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원화도 지금 1200원대에서 약간 멈춰 있는데, 이게 월말이기 때문에 원화가 많이 상승하는 건 조금 부담이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그렇게 액티브하게 매도로 가지 않고, 또 원화가 상승한다고 해서 무조건 뭐라고 할까요? 한국 증시가 나쁘다, 그렇게 평가하기는 나쁠 것 같습니다. 1월달 발표했던 수출 지표 자체가 다시 사상 최대 1월 기준으로 월간 최대치가 나왔죠. 물론 무역 수입, 그러니까 수입 물가까지 상승하면서 무역 수지 자체는 2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수출 지표가 좋다는 것은 어느 정도 원화 환율과 좀 상관되는 관계를 보여준다, 그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흐름을 놓고 보면 이제 이빠 5일선인데 코스피 지수의 흐름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상당히 의미 있는 양봉을 이야기했고, 오늘 이제 둘째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둘째 날인데, 이 검정색 색깔이 5일선인데 5일선은 올라갔죠. 그게 이제 이빠 5일선을 표시하고, 금요일날 초장대 연봉의 저가 어떻게 보게 되면 2700선이 지난주 수목 금요일에 하락세였기 때문에 일정 부분 2600포인트 대비해서 3% 이상 상승이면은 어떻게 보게 되면 하락폭의 30% 정도를 되돌린다 보시는 것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다음의 흐름이 중요하겠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의 흐름도 나쁘지가 않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지난주에 상당히 강한 의미 있는 양봉, 우리가 지난 지우증에서 뭐라 그랬냐면, 전날 하락폭의 절반 이상을 회복할 때 865를 회복할 때 이 양봉, 이 저점 835라는 저점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 의미를 이어가는 그림이고, 이제 오늘 둘째 날 5일선이 이제 지수가 5일선 위에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이빠 5일선이라고 제가 표시를 합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가 5일선이라는 거죠. 5일선 돌파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 이빠 5일선이라고 표시하는데,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넥스트는 3바입니다. 예. 3단계로 넘어가면, 스테이지 3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플랫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과정을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그림은 흐름은 들어오고 있고요. 수급을 놓고 보면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빨리 지워야 되는데 잘 안 지워지네요. 근데 수급은 약간 뭐라 그럴까? 수급이란 게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주체별 포지션을 말하는데, 아니구나. 수급을 보면 뭐 그렇게 매도가 많지는 않아요. 외국인들이 400억 정도, 지금 한신데 400억 매도면 거의 안 파는 겁니다. 아마 삼성전자라든지 LG 에너지솔루션 매도가 좀 있겠죠. 기관들이 1,500억 사는데 당연히 연기금의 매수가 800억이 잡힌다는 건 뭐냐면 또 LG 엔솔 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투신하고 연기금은 한동석입니다. 펀드 쪽이고, 자, 금융투자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보게 되면 오늘 개인 매수만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할 수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들이 많이 팝니다. 특히나 기관 중에는 금융투자 많이 파는데, 보니까 게임주 흐름이 좀 안 좋아요. 컴투스 홀딩스 같은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컴투스라는 이런 종목이 조금 약하고,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누적 매도가 5만 계약이 넘는데 지금 약간 작습니다. 이게 작다는 거는 선물은 한 5천 계약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기준점을 잡아요. 여러분들이 이 주간 지우정을 매일매일 잘 들어주시면 시장을 보는 눈이나 흐름을 잡는데 전혀 소홀함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기 바랍니다. 주식 선물까지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죠. 이런 흐름에서 오늘 수급이 조금 약하지만은 나쁘지가 않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관점에서 오늘 메타버스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는데 지금 시간에 나스닥 선물이 되게 안 좋죠. 지금 나스닥 선물이 1%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바로 메타, 페이스북인데요. 현질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한 거는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작년 4분기 순이익이 6% 정도 어닝 쇼크가 났습니다. 근데 미국 증시에서 20% 폭락이면 한국 증시로는 핫다 3번입니다. 아시겠지만은 미국은 한 5% 전후가 어떻게 보게 되면 한국 증시 기준으로는 10% 이상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거고 이게 만약 20%까지 갔다는 말은 상하폭이 없는 미국 증시 기준으로는 거의 뭐 하한가 한 두 방 친 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가 페이스북이 아마 올해 상반기 내로 사명을 메타로 바꾼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보면 요 AR, VR 투자하는 것 자체가 한 100억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12조 정도 달했기 때문에 적자 폭이 커졌다는 겁니다. 메타의 어닝 쇼크는 어떻게 보게 되면 앞으로 이제 마크 저커버가 투자하는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를 말하는 거죠. 메타버스의 초기 투자 금액 자체가 워낙 많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돈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 안고 있지 않나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령 오늘 밤 미국 증시에서 이제 페이스북의 주가를 미리 봐야 되는데 지금 페이스북의 주가가 지금 지수로는 한 요렇게 생겨 있습니다. 323달러.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계산해 봐야 되죠. 지금 325달러니까 여기에 이제 20%가 빠졌으니까 80%를 곱하면 되죠. 산수는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계산기 두들려 볼게요. 도대체 지금 주가가 얼마란 말입니까? 260달러네요. 야, 260달러야? 지금 예상 가격은 여기 있군요. 여기. 폭락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한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유동 방식으로 지수를 산정하고 미국은 절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지금 선물이 상당히 이렇게 약한 흐름 어떻게 보게 되면 2% 이상 하락하는 데는 일정 부분 동조화가 되겠죠. 물론 이게 시장에서 염려하는 것만큼 제2의 메타 뭐죠? 넷플릭스가 아니길 저도 바랍니다. 제2의 넷플릭스가 뭔데 우리가 1월달 초중순에 많이 빠질 때 이 넷플릭스가 아시겠지만은 가입자 수가 감소하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다시 좀 받아주는데 지금 메타의 흐름 자체도 약간 이러한 흐름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페이스북이 급락한다고 해서 우리 한국 증시나 물론 페이스북이 급락하게 되면 나스닥 영향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 증시가 그렇게 잘 가던 이 흐름에 초를 끼얹었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메타의 불확실성은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시장에서 말하는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말하는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메타버스 관련주에 대해서 조금 부담은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메타가 지금 뭐 메타버스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현질을 하다 보니까 손이 급증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게 되면 그렇게 과민 반응하는 거다 봅니다. 오늘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아니면은 게임주 중에서 게임주들의 약세 뭐 예컨대 뭐 컴투스 홀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과연 이게 메타버스 때문에 많이 빠졌느냐 그렇게 볼 수는 어려워요. 물론 심리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LG노텍의 주가를 보게 되면 LG노텍 주가는 요동치지 않습니다. 다만 근데 한 가지 염려스러운 거는 미국의 필라델피아 지수 많이 올랐는데 그쵸 3400까지 많이 올랐는데 메타의 급락이 아이고 지워버렸네. 여기는 뭐 요거 지워야 되는데 너무 낙스를 많이 해두니까 이게 안 되는구나.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 그럼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메타 플랫폼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지난해 하반기에 많이 수혜를 봤으니까 이런 종목들의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오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사실인데 중요한 건 이 흐름 자체가 그렇게 심각하게 우리 장에 지금 돌리는 그림으로 가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게 지배적이고요. 자 이틀 동안 이제 5일선 1바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왔고 둘째 날 5일선 회복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넥스트 플레이는 뭐냐?
넥스트 플레이는 뭐냐 하면 이 5일선이 지금 마이너스 기울기면 저항이 많습니다. 이 친구가 플랫해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것을 3바 5일선이 하는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제 이제 유튜브에 가게 되면 어디 갔어요? 유튜브에 가게 되면 하포창봉의 골든 리치, 하프로의 주식 투자 A 투자에 가면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이 검색 기능에다가 5일선이라고 쳐봅니다. 그러면은 제가 5일선에 관련해서 많은 영상들이 좀 있어요. 올려둔 게. 이 중에 하나에 보면 우하단에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차트의 기술 8개월 전 영상에 바로 있습니다. 1바 양봉의 의미. 2, 3바는 제가 따로 안 올려놨더라고요. 있습니까? 없죠. 안 보이네요. 예, 제가 지금 못 찾겠네요. 항상 그 유튜브도 검색 기능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바 5일선, 2바 1바 양봉, 2바 5일선에 대한 개념이 조금 안 잡히시는 분들은 다시 유튜브에서 제가 링크를 다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유튜브에서 어디 갔어요? 네, 여기 있네. 이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신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관점으로 봤고 또 하나 뉴스는 바로 오미크론 이야기인데 미국의 오미크론 확진자가 정점론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팬데믹보다 엔데믹 관련주 실제로 미국에서 제가 주간 정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행주라든지 신용카드라든지 비자 같은 거죠. 여러분들 비자 카드 요런 관련주의 움직임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의 확진자 수를 주 단위로 보여주는데 이제 빨간색이 케이스가 될 거고 확진자 수가 될 것 같고 회색이 이제 뭡니까? 사망자 수인데 확진자 수 기준으로 보죠. 미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약간 꺾입니다. 확 꺾였어요. 그 다음에 알래스카 쪽은 약간 꺾이려고 하고 이 보면 켄터키, 그 다음에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오클라호마, 기타 미네소타, 테네시 전부 다 미국 정정론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보다 조금 지금 2만 명까지 넘어가면서 급해지고 있죠. 왜? 미국의 확진자 수가 훨씬 빨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확진자 수가 좀 꺾인다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미국의 여행주나 이런 리오프닝 엔데믹 관련주들이 움직입니다. 그럼 한국 증시로 들어왔을 때 지금 한국 증시에서 가장 핫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한국 증시에서 대표적인 종목 ST 바이오센스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지금 힘이 좋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생각할 때 이거를 추격해서 매수하게 되면 수익 내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휴마시스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런 종목을 단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매매하시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한국의 확진자 수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쉽게 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기보다는 오히려 역발상 관점에서 모두투어라든지 예를 들어서 여행 관련주들 모두투어라든지 아니면은 노랑풍선이라든지 이런 여행 관련주들을 조금씩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월이에요 벌써. 생각보다 빠릅니다 여러분들. 곧 3월 들어옵니다. 그리고 2월 달은 통상적으로 바이오주가 약해요. 삼성바이오나 이런 친구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지수가 확 빠졌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 이런 종목은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실제적으로 휴마시스라든지 이런 종목을 무리하게 매매하게 된다면 물론 한국이 언제 꺾일지는 알 수 없어요. 이제 3만 명, 4만 명, 5만 명까지 가겠죠. 하지만 미국은 꺾였다는다. 이거 포인트 잡고. 그래서 이 외에도 진단 관련주들은 되게 많습니다. 이제 시젠의 시대는 조금 갔으니까 시젠은 굳이 구분 안 하겠습니다. 진단 관련주 랩지노믹스라든지 아니면은 거래량이 좀 좋은 게 수젠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랩지노믹스, 수젠텍 이런 진단 관련주 힘이 되게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건 트레이딩 영역이고 꺾인다 그러면 한 방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장중에 단타 치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한국의 확진자 수를 보면서 진단 관련주를 단타를 치시겠지만은 큰 그림으로 좀 보시는 분들은 지금 미국의 어느 정도 확진자 수의 정점론이 나온다는 것은 다시 천천히 지니어라든지 이런 항공사 이런 종목들을 조금씩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었어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는 게 저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어쨌든 시장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오늘하고 한 내일 정도까지는 자연스럽게 5일선이 플랫해지는 시간을 좀 기다리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같이 해보고 있습니다. 같이 해보고 있고 자,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자료 하나 보는데
지수가 이렇게 일바양봉 강하게 5일선을 돌파하게 되고 다음날 5일선에서 약간 멈춰주는 흐름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두 개의 차트가 지난 금요일, 쉽게 말해서 한국의 1월 마지막 거래일, 2월의 첫 거래일을 볼 수 있고, 그럼 3거래일 같은 경우는 이런 모양새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가파르게 내려오던 5일선이 어느 정도 플랫해지고 다시 플러스로 가는 데는 일정 부분의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하락하는 이동평균선은 매물대라 그러고 상승하는 이동평균선을 지지대라 그럽니다. 그걸 좀 포인트 잡으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시장 관점에서는 지금 전 종목이 어느 정도 급락에 따른,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하게 되면 3천에서 대략 2600포인트 한 15%가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30%라면 한 2750, 2800선 라인까지는 쉽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2800선까지는. 코스닥은 대략 930, 40까지도 쉽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장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신 있게 대해도 된다. 그것이 오늘 지우정에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팩트입니다. 화이팅!